네,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개장 전에 8시 한 반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증권가 컨센서스를 보면 8.2조에서 8.5조 원 사이로 현재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를 두고 어떤 좀 이런 풍문이 돌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좀 반영이 됐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밸류를 줘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특이점에도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 잠정 실적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 텐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시청자분들께서 채팅창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사소한 질문 하나라도 삼성전자 나의 견해는 좀 이렇다, 내일은 좀 이러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관측도 함께 보내주시면은 이 부분들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피드백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홍태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아주 오랜만에 2,824포인트까지 올라간 코스피였습니다. 오늘 수급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들어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좋은 얘기를 하기 전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보면은 근데 이거 생각보다 좀 섹터 자체에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일단은 시장을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소외되신 분들은 좀 어떤 방편이 좀 필요할까요? 근데 이제 저도 대한민국만 소외된 줄 알았더니 미국도 소외됐더라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를 매수하신 분의 최고 수익이고 사실 그 외의 종목들은 그렇게 수익이 많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HBM, 그다음에 HLB 이런 쪽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또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이거를 감내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는 대형주들 그다음에 몇몇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횡보장에서 이제 개별주들이 가는 장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상승권에서는 대형주들 지도가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개인들의 매매할 때는 좀 힘들 수가 있지만은 그러면 지수 연동 상품 ELW라든가 ELS를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고 지금 이제 금리면 금리 그리고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 좀 어떻게 포착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오늘 매매 동향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에서 무려 1조 7천억 원을 매수를 했고 코스피에서만 3,200억 원 매수했고 거기 따라서 기관들이 따라오다 보니까 기관들이 1조 1천억 원이나 매수 들어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금들이 삼성전자를 쏠다 보니까 그쵸. 오늘은 반도체가 너무 좋았었고 반도체가 아닌 종목들은 약세가 더 많았다 보니까 내 포트에 반도체가 많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간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보게 되면 너무 이 급등락이 좀 심해졌고요. 특히나 이 외국인들이 하루하루 외국인들이 약간 하루새처럼 너무 그냥 하루하루 다른 종목들을 사고 팔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파생에 의한 영향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화요일 날 나와서 했던 코멘트가 뭐였냐면 최근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갔다. 갑자기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우려감으로 약간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때 화요일에 나와서 했던 코멘트가 요 트럼프에 의해서 올라갔던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고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다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제하고 오늘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어저께 미국 장에서 굉장히 많이 급락을 보여줬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페더스툴에 따르면은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66.5%까지 올려놓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50%대에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고용이 또 둔화되었고 서비스업 PMI도 내려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가 둔화될 거다라는 시그널이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따지고 보게 되면 경기가 둔화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게 맞는 건데 일단 시장은 안 좋은 뉴스가 좋은 소식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어저께 뭐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그 외에 지금 비테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가 좀 굉장히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번 달부터 쭉 설명드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미국에서 10년물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다음날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선물을 사기 때문에 선물에 따라서 코스피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 미국 10년물이 내려가야지만 우리가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자, 그걸 이제 데이터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연중 동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에 따라서 매매의 동향이 어땠는지를 알려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거는 선물을 뭐 때문에 사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삼성전자에 대한 동향까지 본 건데요. 요 추이는 주가 추이가 아니고 이 검은 색깔 선 10년물 금리인데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보통 파란 색깔 선이 선물이 올라갑니다. 그게 외국인들이 매수한 건데 그러니까 지수가 아닌 외국인 동향인 겁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했을 때는 파란 색깔 선이 올라가는 거고요. 파란 색깔 선 올라갈 때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주황 색깔 선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지금 자금 자체가 외국인들이 10년물 금리가 내려간 거가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에 있는 선물을 삽니다. 왜냐하면 10년물 금리 내려오게 되면 달러 원 환율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외국인이 가장 먼저 사는 거는 선물을 삽니다. 네. 그러면 선물을 사게 되면 선물을 샀을 때 거기와 연계되어져 있는 현물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게 그쵸? 대표적으로 금융투자 기관 자금이 있고 외국의 자금도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가장 어떤 걸 사느냐? 시총 상위 1등에 있는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금리가 내려왔다 보니까 선물을 1조 7천억을 샀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간 금액만 오늘 하루 동안 들어간 게 6천억이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기관들도 거의 1조 원대 가까이 샀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의 증시를 들어 올린 거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미국에서 금리가 내려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거기에 따른 자금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수가 많이 올라갔고 그와 연계되어져 있는 소부장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도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0년물과의 관계.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1.7조 원 정도가 이제 매집이 됐는데 그만큼에 따라갈 수 있는 현물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증시 조금 더 올라갈 룸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이야기 해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특이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바로 공개하죠. 자, 이제 대략 한 내일 아침 지금 또 20시 10분 정도가 이제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12시간 지나고 대략 한 20분 있으면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12시간 후면은 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증폭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방송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좀 가늠자 역할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전날 이렇게 3% 넘게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승분이 내일 호실적을 반영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분인가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도 줄곧 좀 상승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호태 매니저님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김호태 매니저님. 네. 아무래도 내일 호실적을 반영해서 미리 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걸까요? 아니면 오늘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퀄 테스트 풍문, 이 썰이 좀 오늘 증권가에서 좀 크게 돌았습니다. 이거를 반영했다고 보시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매니저님이 추측을 한번 해보셔야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네. 아마 오늘 오전장부터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왔을 때는 이 퀄 테스트 통과를 했다라는 이제 오보 때문에 네.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게 하자마자 거의 1시간 반? 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오보다 사실과 네. 무근이다 하면서 내려졌는데 그 내려왔을 때에 대한 이제 분봉상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거의 처음 시초가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10시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오보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이제 거의 한 30분 만에 이루어졌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건데 이게 오보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없던 사실을 이렇게 내보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삼성에서 준비가 안 돼서 발표하기가 좀 꺼려져 있는 뭐 그런 정도인데 이게 어디선가 누설이 돼서 그렇게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없는 사실을 굳이 이게 만들어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정화된 사실인데 아마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올라오지 않았나. 거기에 뭐 플러스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은 아직은 지금에서 보기에는 기대감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뭐 거기에 반영보다는 저는 뭐 콜테스트 통과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서 반영이 됐다. 그러면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데칼코마니 간접적으로. 왔을 때 보면은 그런 기대감으로서 올라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세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 호재가 나오면은 SK하이닉스와는 좀 디커플링하는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늘 삼성전자의 이 큰 상승세 이유가 어느 쪽에서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퀄 테스트 통과 건으로 해서 올라왔다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2만 개 정도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했습니다.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거의 5천만 개를 육박하게끔 최근에 한 달 동안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렸고 우리 이제 지수가 이렇게 이제 2,800선을 넘어서고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코스닥 지수는 안 올라갔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만 이렇게 강했느냐라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보시면 이제 나스닥, 반도체, S&P 뭐 강한 건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가권 지수도 지금 이제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선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로도 마찬가지고 뭐 독일 외에 이제 중국만 지금 현재 조정을 거치고 있고 인도부터 시작해서 가권 뭐 대만 지수도 이렇게 강한데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무역 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나스닥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만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실적, 그러니까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 달까지 4, 5, 6, 2분기 실적이 지금 현재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현재 환율 상황에서 영업이익은 뭐 지금 현재 1분기보다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BM3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8만 5천 원 넘어서 이제 9만 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증권가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HBM이 아니어도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니저님들과 함께 내일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함께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이라기보단 딱 얼마 나온다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증권가에서 8.2에서 8.5조 원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8.5조 정도가 나온다면 이건 컨센서스 부합이라서 오히려 좀 내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일 한 8.8조 정도 나온다면 시장에서 오히려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준점이 있는데 이가람 매니저님은 기준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8조 중반 나오면 잘 나왔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장중에 돌았던 것 중에 루머 중에 하나가 이제 환 효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구조도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루머가 한번 돌았어요. 그러면서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환 효과가 정말 세게 붙는다라고 한다면은 구조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한 8조 중반 정도만 나와줘도 이거는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의도 내에서 증권가 추천치 올려놓고 있지만 실제 보는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낮게 보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8조 5천억 정도만 나타나줘도 시장에서는 괜찮게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분기 될 것 같아요. 이번 분기보다도 HBM이 빨리 뭔가 나오지 않으면 3분기는 잘하면 약간 좀 리스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레거 시점 좋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HBM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BM이 안 붙으면 삼성전자 많이 위험한 거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저는 HBM 빨리 안 붙으면 전 잘하면 이거 지금 쌍봉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 지금 차트 예. 보게 되면은 이제 고점 자리가 거의 쌍봉 자리에서 다가가거든요. 예. 근데 이거 빨리 안 붙어버리면 아마 이번 주는 잘 버티는데 네. 다음 주 한 CPI 앞두고서 잘하면 삼성전자는 조금 하락도 한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대신에 삼성전자가 밀리면 저는 또 기회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가이던스에도 포함이 되는 엔비디아 호재가 언제 붙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은 내일 한 얼마 정도 나온다면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다. 좀 보십니까? 저는 뭐 1,300원, 뭐 70원, 1,400원, 80원대, 그러니까 환 얘기를 했듯이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9에 육박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제 9에 예상 육박하는. 컨센서스는 8.3 뭐 이렇게 정도 예상을 맞아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0% 정도 해서 이제 9에 육박하는 실적이 나올 거고 영업이익도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당기순이익도 그렇게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까 이제 HBM3E가 아니더라도 실적이 좋은데 오늘 이제 연기금이 이제 200만 주 샀고요. 외국인들이 예. 한 800만 주 정도 샀는데 지금 저는 이제 쌍봉보다는 85,000원 넘어서면서 이제 9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지가 이제 며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요렇게 이제 뭐 올라왔을 때 이제 갭상승으로 올라간 적이 있는데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적은 하이닉스랑 같이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가 따라갔던 적이 있지만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던 적은 거의 올해 들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요 상승 추세가 지금 현재 수급도 그렇고 앞으로도 실적도 좋아진다면 HBM3E는 저는 시간의 문제이지 그거는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9만 전자를 향해서 간다라고 보시면서 홀딩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조기준 매니저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기는 해요. 어차피 나올 이슈이니까 좀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8만 원에서도 되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HBM 좀 천천히 기다려도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천천히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뭐 사실 뭐 천천히 기다려도 예. 뭐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근데 과연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의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와 환율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또 이제 3분기 되면 달러와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환 효과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네. 그냥 지금은 좀 레거시 쪽은 좀 땡겨서 생산했던 물량 그렇죠. 자체가 많기 예.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레거시만 가지고서 계속 올라가기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뭔가 네. 새로운 재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이제 캐파를 HBM 쪽으로 늘려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좀 D램과 낸드 쪽의 캐파는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좀 땡겨놓은 실적 추후에는 좀 불확실성이 가미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의 내일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준은 네.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딱 잘라서 9조. 9조? 네. 9조 안 나오면 좀 힘들어요, 내일? 힘들진 않죠. 네. 왜냐면은 1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보다도 월등하게 높아 있는 잠정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1분기가 6.6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8조, 지금은 8조 2천에서 8조 4천 정도를 보고 있는데 네. 잠정 실적이 그 정도로 내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통상 이제 잠정 실적보다도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에 대한 업황 자체를 이제 기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10% 정도는 더 이상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우리 조기준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에서 플러스 10% 하면 한 9조 정도? 많게 보면은 9조 2천까지도 뭐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또 우리 이가람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환율에 대한 차이 또 그거에도 반영을 한다는 무시를 못하는 게 워낙에 환율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서 측면에 본다라고 하면은 뭐 9조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9조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 과거에 1분기시 잠정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에서는 이미 기대를 해서 반영했다라기보다는 워낙에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일단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내일 잠정 실적 발표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일 아침에 갭 뜨고 한번 출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8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제가 저점이 8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점이 8만 원이고 8만 원부터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에서 8만 4천 원을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잘만 하면은 내일 8만 6천 원도 다시 터치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로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내일 잠정 실적 발표이다 보니까
김우태 매니저님, 내일은 네. 숫자만 나오는 거죠? 네. 그 안에 사소하게 어떻게 반영이 됐다 이런 건 내일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좀 숫자를 정확하게 보는 것, 매니저님들과 함께 좀 가이던스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자, 채팅창에 있는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몇 개 좀 읽어보면서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까 해서 저희가 캐치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이쁜 봉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공생 끝에 84,000 돌파, 이제 10만 원 돌파 무난하지 않을까요? 알아서 올라갈 것 같아요. 늘 알아서 잘했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마지막 저 어구 늘 알아서 잘했지만 이라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읽어봤고요. 이어서 희망님께서는 자 오늘 이 상승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3전 미리 오늘 좀 선반영한 게 아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골든볼님께서는 내일이 넘느냐 마느냐 변곡점인가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 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서 이가람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보자면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향방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한 이후로 줄곧 하락하는 게 되게 루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금요일 차라리 내일 좀 긍정적인 어느 시그널 하나 살펴보고 월요일 다음 주가 더 주가 향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보다는 저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네. 삼성전자 사실 뭐 일봉을 보면서 하루하루 보기보다는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잠깐 차트 좀 보게 되면 이전에 코로나 때 시절에 이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던 요 때는 엄청난 급등세였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과열이 뜨면서 내려왔던 거였는데 지금의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도 받쳐주면서 완만하게 수급들을 다 이제 물량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는 형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잘 버틸 것 같고 내려간다라고 할지라도 삼성전자 사실 하방은 막혀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눌리는 건 저는 마찬가지 좀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방은 열려 있고 하방은 단단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내일 뭐 열렸는데 뭐 만약에 세론 나와서 내려간다? 뭐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너무 올라가 버리면 또 다른 종목이 안 가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가 이제 좀 적당히 하면서 이제 크게 내려가지 않고 잘 버텨주면서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서 뭐 내일 하루만 가지고선 크게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이쁜 봉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가람 매니저님 10만 전지 좀 올해 안에는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HBM 올해 되면 가능하겠죠? HBM이 지금 시장의 기대는 7월 말 8월 달이거든요. 저는 그때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어쨌든 간 되기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TSMC처럼 주문을 받은 다음에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공장을 지으면서 주문을 받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퀄통과만 나타나게 되면 당장 대량 생산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뛸 거라서 저는 그거만 나타나게 되면 하반기에 한 달 안에나로 12만 원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한 건데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사실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퀄테스 이야기가 좀 나왔을 때 타이밍 되게 묘하다라는 생각 안 하셨나요? 내일이 바로 실적 발표인데 이런 뉴스가 나온다? 뭔가 내일 실적에서 뭐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잘 안 나온다면 범퍼 역할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삼성전자가 HBM을 못 만들어내는 것처럼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뭐 이제 HBM은 하이닉스만 만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데 네. HBM3는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도 작년 10월 달에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산을 했고 그 전에 이제 11개월 전에 하이닉스가 2022년에 10월 달에 생산했고 11개월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도 HBM3는 생산하고 있는데 HBM3는 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3월 달에 생산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요번 이제 삼성전자가 생산한 8월 달에 생산한 5개월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HBM3 생산이 11개월 차이였고 지금 현재 요거 3E 생산이 지금 현재 8월 달에 생산 5개월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점점 단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하이닉스를 따라가고 있고 이 격차는 점점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11개월 차이에서 점점 벌어질 가능성은 없고 점점 축소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못 가고 이럴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올해 1년 내내 하이닉스가
한 2%, 63% 정도 1년 올해 1월부터 해서 수익률인데 올해 이제 1월 달에 했을 때 삼성전자는 7% 정도 수익률밖에 안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격차는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이야기를 마침 좀 꺼내 주셨으니까 하이닉스 이야기랑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삼성전자 오르면 뭐 이제 HBM이랑 상당히 큰 관련성이 있는 이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좀 디커플링되는 반대로 가는 현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오늘을 기점으로 확실히 좀 기세를 잡아간다면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이 전성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이 한미반도체 TC본들을 써야 될 거다. 왜냐하면 3E를 생산하고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 이번에 그거 없이 통과됐다고 하면 하이닉스와 궤를 같이 했던 한미도 이제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고 또 경쟁자에 의해서 지금 이제 과매수 구간에 있고 과열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도 우리 걸 쓸 거야라는 자신감 속에서 어느 정도 한화에서도 생산을 하기 시작하고 삼성에 또 자회사도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와 관련된 실제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이라 이런 거 봤을 때 시총이라 이런 거 봤을 때는 과열권이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차가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와도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 쪽에서는 호재가 되는 건가?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혹시 김웅태 매니저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호재가 되겠죠. 호재가 되는 건가요? 네, 호재가 되겠죠. 오히려? 당연히 지금 뭐 SK 향에 대해서 집중력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는 분봉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차트를 띄워드렸는데 예. 위에가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차트를 띄워드렸습니다. 거의 뭐 데칼코만이죠. 네. 뭐 삼성전자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떨어지고 딱 그때 오보라는 소식 이건 보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을 때 그때 삼성전자 떨어졌을 때 그때 반대로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SK 완전히 뭐 데칼코만처럼 반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사이클이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 향에 대한 너무나 집중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는 같이 따라가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에 대해서 움직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는 순간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이게 한미반도체가 또 삼성전자 향으로서 또 이제 납품액의 공급액의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한미반도체가 삼성향에 따라서 같이 또 한번 호재로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거를 또 상향 조정하니까. 근데 아마 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세 분께 좀 공통의 OX 질문하고 싶은 게 지금 딱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OX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이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좀 빠졌는데 당분간 좀 이렇게 좀 빠진다면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아니다로 OX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는 산다, X는 아닌 것 같다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 쪽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는 이유, 사실 네. 빠진 것도 아니죠. 올라온 다음에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는 건데 요 시기를 보게 되면 선물 옵션 동시만기였던 6월달 13일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요 이후부터 해서 그전에는 하이닉스가 롱이었고 삼성전자가 파생해서 숏이었어요. 근데 요 기점으로 해서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약간 숏을 보고 있고 삼성전자를 롱 잡고 올리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약간 좀 파생적인 논리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요게 좀 이 기조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만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옵션만기 이후로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뭐 20만 원대 안쪽에서는 기회가 되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못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캐파가 더 커지고 있고 증설 더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이닉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는 이번에 많이 밀린다라고 네. 하게 되면 당연히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어. 다만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쉬었다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뭔가 확실한 오피셜 땅땅을 찍지 전까지는 뭔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장세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네, 이렇게 그렇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X 아까 들어주셨거든요. 이미 추는 좀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11개월 격차, 그러니까 지금 이제 HBM3 그쵸. 갱단에서 11개월인데 요번에 이제 5개월로 줄어든다면 이 현재 이제 상승률의 격차도 줄어들 거고 한미 반도체가 지금 이제 시총이 15조입니다. 15조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2천억 올해 예상했을 때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인데 삼성전기가 12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도 지금 12조밖에 안 되는데 15조의 캐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총이라는 거는 어떤 가치 평가를 모델을 했을 때는 결코 그러니까 거품이 형성돼 있는 거고 삼성전기가 지금 현재 12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는 거 이런 걸 판단했을 때도 펀더멘탈 상으로서 이제 8천억에서 이제 1조 사이에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현재 포워드로 봤을 때도 2,200억이거든요. 그쵸. 아무리 그러니까 TC 본더를 많이 팔아도 2천억을 넘어갈 수 없는데 지금 15조만큼 달려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갭이 이제 실적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요게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두가 어느 정도 접점에서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탈과 PER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간 거는 아무도 좀 부정을 못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뭐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은 또 다른 질문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개인데 네, 오늘 장중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악재가 하나 나왔거든요.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파두하고에 대한 내용. 예, 맞습니다. 네, 뭐 그런 악재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자리에서 살볼 필요성이 있을까? 네.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그런 위법 대응 내용을 하진 않았겠죠. 뭐 왜냐면은 워낙에 또 탄탄한 기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소하게 또 그런 걸로 왈가불가 할 수 흔들리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뭐 아직까지에서 저점이라고 보지는 않겠지만은요. 지금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워낙에 또 높고요. 좀 더 내린다면은 저는 20만 원 밑에서 사보도록 할 건데 물론 사진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방금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묘해요. 참, 삼성전자는 호재성 찌라시가 좀 돌기도 하고 하필 이 타이밍에 SK하이닉스는 악재성 뉴스가 이렇게 나돌기도 하고요. 이런 게 또 오늘 주가에서 뭐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CXL 관련주들도 크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삼성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들도 아주 크게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20%, YC 13.5, 솔브레인홀딩스, 이오테크닉스가 15% 가까운 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흐름까지 올려놓다 보니까 김웅태 매니저님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밸류체인이 이렇게 뭉텅이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제 올 것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전반기 시장에 HBM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는 좀 등한시했던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게 이제 CXL 쪽인데 제가 그 예전에도 했지만은 항상 반도체에서 잘 모르겠다, HBM은 난 너무 높아서 못 사겠다 하신 분들은 장비 업종이나 CXL이 이제 그 후석조로 갈 겁니다라고 언급해드렸는데 이제 며칠 전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강한 맞아요. 흐름을 보이기 시작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CXL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이제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CXL 자체가 이미 한번 뭐 CPU랑 GPU 그리고 이제 DDR, DRAM이랑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병합되고 보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금 HBM이라든지 DDR 같은 이제 DRAM들은 속도 개발에 대한 향상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은 CXL은 어떻게 보면 확장형, 어떻게 보면 연산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봤을 때 HBM의 속도에서 능력에서는 분명히 연산 적용에 대한 속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AI에 대해 전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에서 속도전에 대해서 그만큼 따라갈 필요가 없고 이제 연산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확장을 왜냐면 용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장력을 본다라고 하면은 CXL도 이제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CXL이 지금 당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지만
빨라도 25년도, 늦어도 26년도 안에서는 이 CXL에 대해서 움직임이 또 나오지 않을까. 물론 지금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CXL 3.1이 좀 개발이 됐습니다. 네. 개발이 된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지금에서 국내에서는 2.0을 이제 보고 있는데 2.0도 어느 정도 또 틀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한정되어 있어요. 3.0부터 뭔가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CX에 대한 시장들도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거고 그동안의 HBM의 사실 이 HBM이 그쵸. 나왔을 때가 2006년도부터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제 단계별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올라왔을 때 보면은 마찬가지로 CXL도 지금 단계별로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관심 있게 본다면은 지난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듯이 마찬가지 CXL도 이제부터 출발 스타트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네. 좀 보니까요.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료 한번 보여주면요. 예, 좋습니다. 예, 지금 서버양의 CPU에 대한 CXL의 이제 시장 전망 추이인데 지금은 이제 24년도까지는 이제 2.0을 지금은 개발하고 양산은 했지만 아직까지 들어가는 DDR4가 아니라 DDR5가 필요하기 때문에 DDR5가 또 시장 점유율이 또 적게 내포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이 좀 작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내년도부터 이제 D램에 대한 이제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CXL에 대한 2.0에 대한 활성화가 더 늘어날 거고 그때가 이제 25년도 내년도부터인데 그때 보면은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논 CXL하고 CXL 2.0에 대한 시장 점유율 자체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26년도부터는 이제 거의 3.0, 뭐 3.0이긴 하지만 3.1부도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까는 그때부터는 이제 26년도까지 해서부터는 아예 이제 HBM의 시장보다는 연산에 확산되는 주요 가지고 있는 CXL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이 저점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CXL 관련주들까지 얘기 들어봤고 이제 HBM을 놓치셨던 분들은 CXL의 기회가 과연 올지 이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웅태 매니저 무료 방송 가면은 여기서도 좀 CXL에 관한 투자 포인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에서 데이지님께서 아까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이 한미반도체 그리고 삼성전기 이거 재무제표 쪽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거에 감명을 좀 깊게 받으셨나 봐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재무 분석 시장을 정확히 보신다라고 여기 또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반해서 조기준 매니저님 반도체 탑픽 종목 한번 압축해 볼까요? 저는 아까 CXL로에서 이제 뭐 검사 장비에서 오늘 네. 네오셈이 이제 테스트 장비를 뭐 납품했다고 해서 이제 시총이 한 7천억 정도에서 올라가거든요. 최근에 상승률이 가파른데 테스트 장비가 납품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요구에 양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중에 가장 수혜주가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기존에 이제 기판 관련해서 호조 있을 때가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나왔는데 이제 기판 업체들이 안 좋으면서 이제 적자가 났는데 만약 CXL 관련해서 이 생산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가장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아까 네오셈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매출이 크게 나오질 않는 네오셈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올해 봤을 때 1,000억입니다. 2024 작년 1,000억이고 올해도 이제 1,몇백억인데 지금 현재 시총은 7천억 정도에서 이제 약간은 거품이 형성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납품했다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은 항상 거품이 있는 거고 주식시장은 그것 때문에 매매를 하는 건데 그쵸?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실적이 뒤따라왔을 때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이제 이렇게 코리아 서키트라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본다면은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아까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TMC 이제 그 관련 주들이 이제 특수가스를 납품하고 있고 리사이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반도체가 이제 살아난다면 거기서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기존에 특수가스를 써두고 삼성전자도 한시도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버렸는데 이거를 갖다가 재처리를 해서 다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TMC는 제가 보기엔 마이크론 수준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수혜가 된다면 저는 TEMC가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그쵸, 거라는 그쵸.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차트가 보면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날부터 빠졌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샀다가 SVIC 삼성 벤처 캐피탈도 사고 있고 포스코 들고 있고 국민연금도 10% 들고 있다가 줄이면서 이제 하락을 한 거거든요. 비중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비중 축소를 했을 뿐이지 회사가 나빠서 빠진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특수가스 리사이클, 그러니까 네온가스를 국산화한 유일한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논과 크립톤을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워닝 머티리얼도 비슷한 회사이긴 한데 최근에 우상향했습니다. 특수가스. 근데 이제 요거는 아까 같은 업종인데도 지금 이제 우하향했던 건 수급에 의해서 잠깐 빠졌기 때문에 다시 키 맞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특수가스 그리고 키 맞추기 포인트입니다. TMC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행복님께서도 채팅창에는 이번에는 이가람 대표님 응원하러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채팅을 올려주셨습니다. 또 응원 받고 바로 우리 또 종목 압축해 봐야겠죠. 사실 그 앞에서 CXL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저는 이가람 매니저님이 과연 어디를 선택했을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네. CXL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관심이 없고 왜냐면 CXL 자체가 지금은 2.0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실제로 더 커지려면 3.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CXL 쪽은 약간 단순 테마 쪽이고 그쪽은 사실 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CXL보다는 전 딴 쪽을 보고 싶은데 제가 기업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보니까 일반 소재들과 일반 장비 쪽은 아직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저도 들고 있던 것 좀 많이 좀 쳐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온 일반 소부장 종목들은 오히려 더 사기보다는 약간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예. 저는 지금 상태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글라스코어 기판 쪽이거든요. 글라스코어 기판 쪽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매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당시에 피오티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피오티스가 올 연초 2월 달과 3, 4, 5월 달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예. 지금 눌렸다가 다시 뭔가 좀 올라가려고 폼을 좀 잡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YC캠이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눌렸다가 다시 조금 움직이려는 모습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GNT 뭐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좀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장비 쪽에서 아마 내일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표 CEO와 IR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도 글라스코어 뭔가 유리 가공 관련된 발표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요것도 내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있고 그다음에 저는 또 실적이 기반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글라스코어 쪽, 삼성 쪽과 연계된 종목을 보고 있는데 캠트로니디스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갔다 다 눌려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2분기도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실적이 잘 나올 거고 디스플레이 때문에 그 저가 중저가 디스플레이가 잘 되고 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영향에 따라서 잘 될 거고 거기다가 아이패드 쪽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이번 아마 캠트리스도 2분기 잘 나올 게 있고요. 거기다가 삼성전기가 북미 쪽 SKC가 지금 하고 있는 북미 고객사 말고 삼성전기가 지금 다른 북미의 한 대형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랑 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샘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캠트리스가 또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아마 하반기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7, 8월 달 안에 글라스코어 기판이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글라스코어 기판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저는 그 안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내일 이벤트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캠트리스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캠토닉스 이야기하면서 채팅창에 장대양봉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유리기판 실체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있어요. 댓글을. 예, 유리기판은 실체가 있고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지금 대형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CSL 같은 경우도 관심이 있긴 한데 가장 큰 회사가 좀 안 쓰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가 좀 있고 글라스코어 기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회사들도 관심이 좀 있어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전력, 저비용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쓰려면 실리콘 포트리스를 써야 되고 그걸 쓰게 되면 나중에 글라스코어 기판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글라스코어 기판 쪽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지금은 시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시체가 있구나라고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유리기판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는 또 이가람 매니저 무료 방송 가셔서 또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채팅창 쭉 읽어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다 해소를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네. 종목 들어볼까요?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CXL도 기대감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올라왔던 네오셈. 일단 뭐 네오셈은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잡을 수 없는 자리지만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뭐 줄고 더 가도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엑시콘. 세 번째가 오킨스전자, 그리고 앞서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퀄리타스 반도체. 예. 많이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주로서 테스팅 장비하는 애가 이제 네오셈하고 엑시콘 쪽에 보게 되는데 차트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대대장으로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네오셈인데 네오셈이 신고가를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그 후속주로서 이제 엑시콘이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키스전자, 코리아서키트, 그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막바지로 따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네오셈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밑에 있는 후발주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우태 매니저님도 좀 기다렸을 채팅이 올라왔어요. 아마 김우태 매니저님도 사람인지라 네. 내 거 언제 올라오나 또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힘 좀 또 밀어드리겠습니다. 채팅 하나 읽어볼까요? 박수나님께서 김우태 매니저님 화이팅입니다! 라고 이렇게 세 분 모두 훈훈하게 파이팅 있게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내일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파이팅 있게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공개해 주시죠. 자,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전력기자재 산업 수출을 지원에 나섰다는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올해 162억 달러 수출을 기대하면서 코트라, 한전 그리고 무역보험공사가 이 K-그리드 수출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 오늘 비록 좀 전력 설비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하루였는데요. 반도체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온다면 역시나 커플링된 현상이 왕왕 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당연히 좀 화목팀에 있습니다. 그리드 그리고 전기 하면은 또 이제 화목팀의 피카츄 김웅태 매니저의 이야기가 있겠는데, 자, 오늘 이 뉴스 좀 MOU 어떤 내용이었고 전력기기가 사실 뭐 기존도 좋았기 때문에 이게 더 날개를 달 수 있는 호재였는지도 궁금해요. 날개를 달 수 있는 밑바닥을 다져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반기 시장에서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한 움직임들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움직임들로 인해서 올라왔고, 이제는 하반기 실적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들어가는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 라는 이제 미국에 대한 뉴스 때문에 전력기기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 산업부에서 이제 어차피 오늘은 이게 사실 이 산업부에서 나올 수 있는 일정이 원래 나와 있었어요. 지난주에서 이번 주 한 주간의 일정을 산업부의 일정을 따지고 본다면 목요일 날 오전부터 오후 2시부터 해서 이제 뭐 어디 뭐 회사까지 방문하겠다라는 게 일정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산업부에서 수출 데이터를 뽑아내면서 전력 기자재에 대한 이제 교육 규모를 한번 놨는데, 네. 올해에서 잠정적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거의 한 162억 달러 정도 본다라고 해요. 그렇게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꾸준하게 지난 20년도부터 4년 동안 걸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자재에 대한 수출업들에 대한 이제 자금력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162억을 넘어서 165억 달러, 195억 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주요 10개 품목에 대한 상위 10개 품목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수출 데이터가 가장 높은데, 네. 반도체 다음으로서 이제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가 이제 바로 이제 전력 기자재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품목 수출 주요 품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탑 10에 들어갈 정도에 대한 이제 수출력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데이터도 그렇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지금 산업 정부에서 추진하고 밀고 있는 자체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력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지금은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이지만, 거기에서 막혀 있는 게 뭐냐면은 거기 공사 비용에 들어가는 전력이 부족하다. 전압기가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역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력을 부각을 받으면서 미국 쪽에다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꾸준하게 또 나올 거고, 그러게 된다면 지금 뭐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195억 원에 대한 이제 5억 달러에 대한 기대치보다도 훨씬 더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 실적도 괜찮고 미국에 대한 수출 규모도 있는 수주를 따올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쪽은 계속해서 좀 블루오션인 상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하고 삼성 SDI가 오늘 이 좀 전력 기자재, 전력 기기와 좀 엮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전력 기업에 1조 원대 ESS용 배터리를 공급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제도 LG에너지솔루션에서의 호재가 있었는데 연일 조금 이쪽에서
다양한 호재성 뉴스가 나오는 것. 조기준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이 전력 기기 쪽에도 좀 더 투심이 살아날 만한 모멘텀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전력기기는 너무 이제 과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예. 관련해서 그 피카츄 얘기가 계속 왜 이 종목, 이 업종 이런 네. 제목을 택했는지 이제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뭐 재룡전기라든가 LS라든가 최근에 이제 많은 전선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가팔랐고요. 그다음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 전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현재는 생산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전력 생산을 하는데 뭐 이런 생산을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전선을 많이 깔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생산했을 때 이제 얼마나 이거를 관리를 잘 하느냐 뭐 이런 차원의 지금 현재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거를 생산해서 저장 장치가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과거에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굉장히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산과 관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ESS가 지금 이제 활발하게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수주가 계속 나올 것 같고 그와 관련된 수주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전력 관련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 쪽의 상승세도 한번 그리즈 위드도라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저는 여러 종목을 보고 있지만 지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룡 전기를 여기서 또 추가하거나 일진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과하게 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되는 구간도 사실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변압기기 쪽은 실적이 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변압기 쪽은 좀 발표 전후로 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전 대신에 ESS 쪽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화요일날도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트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또 약간 뉴스 나와줬고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 갑자기 막 ESS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라고 하다 보니까 요 테슬라발 ESS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요 종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전히 서진 시스템은 좋게 보고 있는데 저는 저가에 잡아놓고 있다가 오늘 저는 다 팔았습니다. 팔아서 저는 또 열심히 이제 기도할 건데 열심히 이제 내려와라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내려오게 되면 또 살 건데 결국 이제 ESS 쪽은 좀 가야 되는 방향이지 않나. 저는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력기기가 가야 된다라고 강조했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ESS 쪽을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서진 시스템도 굉장히 더 좋아질 거라서 내려오게 되면 눌림목에서는 한 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 SDI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냉각 시스템, 그러니까 수레인식 냉각 시스템을 납품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한중 NCS라고 예. 이 기업이 이제 코네스에 있다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종목인데 이 종목에 삼성 SDI한테 수레인식 그 냉각 시스템을 납품해 두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ESS가 지금 그 배터리 쪽이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에서도 지금 뭔가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중 NCS가 또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얘가 좀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한중 NCS가 좀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가 더 뛰어 올라가게 되면 또 그 다음 종목인 뭐 신성 ST나 이런 종목들까지 엮여가지고 내일도 아마 ESS 쪽은 좀 괜찮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전력기기 쪽, 전선 쪽과 변압기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ESS가 결국 또 수혜 종목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탑픽 종목 한번 압축을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가람 매니저님? 뭐 당연히 서진? 네, 저는 서진 시스템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요 종목은 지금 잡기에는 조금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왔을 때 눌림목에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여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흥태 매니저님 이 안에서 압축된 최고의 종목은요? 네, 제는 뭐 포트에도 있는 종목이고요. 세명전기. 세명전기. 세명전기는 지금 담아도 괜찮다라고 보여주고 한 발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리드 위즈. 이제 그 전력 ESS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 관리 측면에서 좀 더 보면 어쩔까. 그리드 위주도 이제 ESS 상황도 있고 전기차에 대한 충전 에너지도 있고 또 이제 태양광 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조금 어떻게 보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비중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다른 ESS 종목 올라갈 때 같이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레이드위즈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 수요 관리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역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원전에 대한 원전 2기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요 관리 측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에서도 수요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신사업으로서 계속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업 영역이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그레이드위즈에 대한 이제 상승 여력에 대한 움직임들을 유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거로 보여지고요. 네. 태명정,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리액션을 했을 뿐입니다. 말을 끊으려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요. 자세한 거는 무료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막간에 또 이제 세명전기와 그레이드위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말 끊었으면 아쉬웠을 텐데요. 또 김우태 매니저 무료 방송 가셔서 더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 그레이드위즈 이야기가 나와서 요거 좀 짚어보고 갈게요. 김우태 매니저님. 그레이드위즈가 신규주라서 들어가고 싶어도 선뜻 좀 손이 안 나간다라고 하십니다. 회사가 장래성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일단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보호예수 물량도 걱정이 될 것도 있습니다. 지금만 좋기보다는 좀 나중에 매매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 될까요? 나중에 되면은 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 오히려 지금 뭐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14일 날 나오는데요. 네. 그게 아마 78만 주 정도 될 거예요. 유통 물량 210만 주 중에서 아마 지금 790만 주 중에서 SK 가스가 보유 지분이 20% 정도 갖고 있는데 그게 한 200만 주 정도 될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대표 회장이 21%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유통 물량이 210만 주 정도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들이 여태까지 어제 오늘 빼고는 쌍그리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연기금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순 매수세가 들어왔고 지금 공모가가 4만 원이었어요. 4만 원이었기 때문에 뭐 유통 물량 78만 주 그 정도는 무난하게 소화해서 올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거야 이제 만약에 눌린다 하더라도요. 78만 주 해봤자 평당 4만 원이라고 치면은 뭐 300억 정도? 네. 그 정도면은 뭐 기업이 300억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의 압축된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리드 위주를 추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ESS라든가 전기차 했을 때 최근에 이제 화재가 뭐 이렇게 났을 때 이제 이거를 방염하는 종목이 지금 현재 신성S도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올랐고 그 외에 이제 나노팀이라는 종목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화성공장에서도 불이 나면서 이제 이렇게 뭐 한번 하면서 순간적으로 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기차의 가장 문제는 불이 났을 때 끄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열이 났을 때도 그렇고 그 열을 지금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열 관리 관련해서 지금 이제 종목들이 결국에는 부각이 될 거고 ES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고열에 났을 때 1000도 이상 했을 때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느냐 했을 때 나노팀은 1000도에서 15분까지 견딜 수 있는 방염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납품할 가능성이 납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그룹부터 시작해서 해외 이제 그 BMW도 납품을 하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수주 모멘텀은 올해 하반기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나노팀을 꾸준히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차트 모양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횡보 조정 거치고 1년 내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락했고 박스권 하단했습니까?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1년이 지난 보호예수 물량도 부담이 없고 아주아이비가 들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 가격에서는 팔 생각이 없는지 좀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아이비가 홀딩하고 있고 가격이 낮아도 팔지는 않을 것 같고 13,000원에서 지금 현재 최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집에서 매수를 하시면서 한 2만 원 이상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드위즈가 2번 나왔고요. 나노팀까지도 소개가 됐습니다. 채팅창에 금반지님께서 지금 딱 올려주신 내용이 수익도 잘 낼 수 있는 종목 주시는 이 매니저님들, 전문가님들 희망 걸고 내일 시초가에 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 한번 팁이 있다면은 뭐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뭐 그리드위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내일 시초가에 네. 들어가실 분들이라면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매일경제TV를 보시면은 제가 시초가 매매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주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8시 50분에 뭐 하시나요? 저는 열심히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정회원들만 이제 리딩을 들을 거고 그때 들어오신 분 정회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드위즈에 대한 팁을 8시 50분에 밖에 못 얻는군요. 지금 어찌는 못합니까, 이가람 매니저님? 글쎄요. 저는 이거를 내일 시가에 할 생각이 없어서
네, 저라면 내일은 시가보다 9시부터 9시 1분 사이에 외국인들이 뭐 사는지 보고서 저는 그때 대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시초가가 또 이제 남자의 매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리스크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조언을 좀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채팅 하나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 해보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자, 이번에는 오늘 국채통합계좌 이 WGBI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요, 외국인의 원화채권 보유 듀레이션이 최근 빠르게 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FTSE 러셀이 요구한 조건에 충족한 상태가 됐는데 오는 9월에 이 세계 국채지수 밑에 그 나와 있는 WGBI의 편입 심사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WGBI가 이제 채권인데요. 주식으로 따지자면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사실 이제 채권이 그렇게 익숙한 분야는 아닌데 이 WGBI 편입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좀 어떤 쪽으로 더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만하고 더 나아가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전 세계 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을 네. 계산했을 때 그 주식 자금을 일로 봤을 때 채권 자금은 거의 뭐 10배가 넘어가는 자금들이 운용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IMF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금을 봤을 때 우리가 MMF를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네.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국공채라든가 뭐 사채라든가 회사채 봤을 때 뭐 원화 그러니까 통환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실제적으로 사는 자금보다는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자금이 들어오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그 거래 제약을 해소를 했을 때 이제 더 많은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이 들어왔다가 또 채권에서 또 근데 채권에서 주식으로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채권 자금은 좀 채권 자금, 주식 자금은 주식 자금이기 때문에 펀드를 이제 운용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주식과 이제 채권을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됐을 때 이제 아마도 이제 해외의 펀드 운용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뭐 주식시장까지 패시브 자금 같은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조기준 매니저님? 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원활한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이랬을 때 이제 패시브 자금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실제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증권사 이제 이런 것들이 왔다가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수익은 증권사들이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거래하는 쪽과 더불어 이제 수수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챙길 수 있는 쪽에서 이제 수익을 챙길 것 같고 그래서 국제 결제 기구에서 이제 뭐 한국에 대해서 이제 사실 MSCI 지수 편입 도 좋지만 이제 채권 관련해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김웅태 매니저님, WGBI에 편입하는 게 더 빠릅니까?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게 더 빠르다고 봅니까? 이게 뭐가 더 빠르다기보다는 더 수월한지? 일단은 수월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일단은 우리나라 공매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MSCI에 편입되는 것보다는 WGBI가 편입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우리 패시브 자금이라고 했는데 WGBI가 이제 신용이잖아요. 그러니 패시브 자금 말고도 액티브 자금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직접적인 투자 자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채 금리 제도도 있지만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원활하게 자금, 외환들에 대한 자금력이 들어오면은 환율에 대한 불안정한 요소들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원달러 가치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 기대치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수출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좀 자금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수출 업종들이 오히려 또 상승 요인을 갖춰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WGBI 편입과 관련해서 이거라면 이제 좀 볼만한 섹터, 뭐 종목 좀 있습니까? 사실 저거를 통해서 무조건 저게 수혜다라고 볼 만한 종목은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되기 맞을 것 같고 네. 채권 시장 자체가 안정세 타게 되면 자연스럽게 증시는 잘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융 안정기금이라고 있는데
약간 안 좋게 되면은 결국은 가장 빨리 쓰는 건 채권 쪽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증시 안정기금은 제가 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채권 안정기금을 잘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증시 전체가 호재인 건데 그러면 외국인 자금 들어왔을 때 가장 빨리 사는 건 당연히 삼성전자, 뭐 그다음에 자동차 이쪽이기 때문에 시총 대형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중소형 종목들이 증시가 안정됨에 따라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압축된 것들 바로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종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미래에셋, 키움증권 뭐 이쪽이 뭐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가장 수혜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KB 그 은행들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주들도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지수가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은행들만 살아보고 있는데 증권주들이 한번 상승됐다면 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네. 증권주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터치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호재가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용태 매니저님. 저는 저도 사실 여기에 편입하기에는 조금 먼 거리지만 네. 현대차. 현대차. 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종목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 좋은 종목. 지금도 좋고 예. 편입되면 더 좋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압축을 해보면서 WGBI 모두 일단 편입되는 게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9월에 꼭 좀 편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특이점 마무리를 모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수익률 대결, 특별한 포트 대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시죠.